이건 말도 안 돼. 여기가 정말 한국이란 말이야. 여성은 오빠의 외침에 놀랍니다. 여성의 오빠는 일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성의 오빠는 어떤 말을 한 것일까요? 이 내용은 네덜란드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클라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오빠 알렉스가 한국에 여행을 왔었거든요. 오빠 알렉스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매인 우리가 조국인 네덜란드를 떠나 아시아인 일본과 한국에 각자 사는 게 신기하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살던 암스테르담이 수도이고 풍차와 운치 있는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날씨도 온화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전학해온 은선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동양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은선이는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그전까지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던 저는 은선이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수학 공부 중이었는데 안 풀리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은선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같이 수학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적용하면서 그 문제를 고민했고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문제를 풀어냈을 때 우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자 동지애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같이 풀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특이하죠? 그렇게 친해진 은선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한국의 문화도 좋았고 드라마나 음악들도 굉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선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선이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열이 굉장하다면서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학원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 등수와 점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학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게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정도는 한국에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인 은선이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것에 비해 알렉스 오빠는 어려서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이었어요. 한국에 비해 일본이 유럽에서는 더 알려져 있다 보니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졌고 일본에서 나온 게임기로 게임을 즐겨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일본의 게임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스 오빠는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의료연구원을 꿈꾸고 있었는데 한국이 의료 분야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덜란드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의료기술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대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팬데믹 시기에 네덜란드는 높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믿고 있던 네덜란드 의료 체계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기술 분야의 지원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건 어려웠지만 의료 연구 분야는 아직도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연구 쪽은 알아보니 저 같은 외국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아들도
아시아로 가버렸는데 딸까지 아시아로 간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고 북한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더 알려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빠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는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고 자신이 일본인들에게 들었는데 한국은 일본인만 따라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차라리 일본을 오지 왜 한국이냐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왜 한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서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득하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이고 안전하고 좋은 학교도 있고 미래 계획까지 다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제가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자 부모님은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던 생각이 나네요.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고 입국 심사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특별함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었고 한국에 처음 왔는데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에 처음 도착하다니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은선이에게 듣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수준이 높고 수학을 무척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선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수학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은선이가 제가 한국대학을 목표를 한다는 걸 알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집을 구해서 함께 공부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네덜란드에서 배웠던 것만 알고 한국에 왔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을 텐데 친구 덕분에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국 학생들에게 열심히 말도 걸고 질문도 한 덕분인지 한국에서도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 사람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1년을 정신없지만 즐겁고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휴가 때 한국을 여행 온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 간 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 날이 되어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장으로 나오는 오빠는 어쩐지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회사 동료들이 한국을 왜 가냐며 한국에 갔다가 나쁜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자신을 엄청나게 걱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장에서 전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일본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일본이 여행객이 정말 많은 좋은 나라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도 해외에서 온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한국은 줄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하려고 했더니 QR을 몇 번 찍고 났더니 쉽게 끝나는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짐까지 모두 나와 있어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짐을 기다리는 것도 꽤 오래 걸렸다면서요.
밖에 나와서 보니 일본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인천공항의 엄청난 크기와 깨끗함 그리고 편리함에도 무척 놀라서 오빠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공항에 안내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냐면서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도 오빠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놀랐어요. 일본도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을 다 가릴 수 있는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타고도 너무 깨끗하고 좌석들도 너무 좋다면서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어요. 제가 한국의 지하철은 와이파이도 된다고 말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진짜냐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했어요. 오빠는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처음이라면서 한국이 너무 대단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마다 전면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오빠는 한국은 어떻게 된 나라냐면서 굉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안 나는 걸 제일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은 채취가 잘 안 나서 사람 많은 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까봐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오피스텔에 와서도 오빠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집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멋진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포함된 오피스텔은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오빠는 일본은 벽이 얇고 창문도 이중이 아니라서 겨울이 되면 너무 춥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키가 커서 190cm인 오빠가 살기에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집의 높은 천장을 보더니 이거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빠와 함께 경복궁에 갔어요. 가면서도 오빠는 지하로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되어 있고 천장이 일본보다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키가 큰 오빠는 이게 참 인상이 깊은가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었지만 체형이 참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예약해 놓은 한복 대여 가게로 갔어요. 전에 친구들과 함께 온 적이 있는데 한복이 너무 예뻐서 입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꼭 해야 하냐고 했는데 안에 예쁜 한복들을 보더니 이리저리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 왕자가 입었던 한복을 골랐습니다. 남색의 용의 문양이 금박으로 붙어있는 한복이었는데 오빠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멋지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저도 예쁜 남색의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골라서 입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색으로 커플처럼 한복을 차려입고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한국은 도시에서도 산이 보여서 그 풍경이 멋졌어요. 우리는 많이 걸어서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표를 끊을 필요가 없어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복궁에 근정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궁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장소는 왕이 진무를 보는 곳이고 저곳은 어떤 곳이다라는 식으로 설명도 해주었어요. 오빠는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복궁역 근처의 국립민속박물관에는 7080 추억의 거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도 같이 구경하였습니다. 한국의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쌀을 파는 가게라던가 이발소, 의상실 등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품 하나하나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탕이라는 목욕탕까지 있었는데 제가 옛날 한국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빠가 여기 너무 재미있다면서 한국의 옛날 학교의 모습이 참 예쁘다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교실 중앙에 난로가 놓여있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큰 빌딩과 발전한 모습이라니 저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예전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 후에
우리는 같이 인사동으로 갔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동네라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예쁜 기념품도 많이 팔고 한국식 간식도 많이 팔았어요. 오빠는 회사 동료들에게 돌릴 과자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간식들을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저는 오빠에게 회사 사람들과 아주 친한가 보다고 말했더니 오빠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많은 과자를 사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인사동에 온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인데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떡볶이를 시키고 라면과 김밥을 시켰어요. 오빠는 한국 음식은 처음이라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습니다. 오빠는 색깔을 보더니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색깔이냐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선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에 놀랐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너무 맛있다면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얼굴이 빨갛게 되었는데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같이 나온 라면을 먹는데 일본에서 먹던 라면과는 너무 다르다면서 느끼하지 않고 맛있다고 했어요. 많이 매우면 제가 김밥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김밥을 먹더니 일본에서 솥밥을 먹어보기는 했는데 정말 이 한국의 김밥은 다른 맛이고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가 너무 맛있게 한국의 분식들을 먹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컥한 기분이 되었어요. 어쩐지 네덜란드에 있을 때보다 살도 빠져 보이고 힘도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오빠가 정말 가고 싶던 일본에 살고 있으니 한국에 와서도 담담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일본 생활이 힘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하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게임을 할 때는 일본이 참 좋았는데 직접 생활해보니 자신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유럽 못지않게 개인주의가 심해서 그런 문화가 익숙하고 편하기는 한데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인인 자신은 너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일본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어서 작고 좁고 답답했습니다. 그냥 일본 여행을 갔다면 재미있게 지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니 그 단점들이 점점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게임 회사에 다니는데도 회사는 옛날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결제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기념품 과자를 많이 산 것도 일본은 그게 문화라고 했어요. 이런 문화를 잘 모르던 외국인 직원이 여행 후에 과자를 안 사왔더니 뒤에서 엄청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잘 모르면 알려주기라도 하지 뒤에 가서 몰래 욕을 하다니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우동이나 초밥 같은 게 몇 번 먹을 때는 특이하고 맛있었는데 매일같이 먹자니 양도 적고 너무 달고 짜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나라고 자신이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와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힘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는 음료를 마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카페로 갔습니다. 우리는 예쁜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빠가 주문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또 눈이 동그래져서 한국은 정말 일본이랑 너무 다르다면서 놀라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기계로 주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주문을 모두 기계가 받아서 신기해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에서는 현금이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가 안 되는 곳도 많고 현금을 주로 써서 한국도 그럴 줄 알고
카드를 안 가져오고 한국 돈을 환전해와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는 한국 여자분이 현금은 직원에게 가서 주문해야 한다고 알려줬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자기가 뭘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신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그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말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보여주면서 주문해서 커피를 받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빠에게 한국은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다 카드 결제가 된다고 말해줬어요. 일본에서는 큰 음식점에서도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이 없어서 너무 당황한 적이 있다며 한국이 정말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국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일본은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카페를 오래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한국은 카페가 정말 크고 노트북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일하기도 좋을 것 같다고 부러워했어요. 자신도 쉬는 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놔두고 한국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붙잡고 저 사람들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맡아둘 때 핸드폰을 올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놀라했어요.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라서 그런 거냐는 말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 와서 정말 놀랐던 일인데 한국은 시민의식이 높아서인지 다른 사람 물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훔친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오빠는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주변을 보니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에 감동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알렉스 오빠는 서울의 다양한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한식도 많이 먹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오빠는 힘내겠다면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참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감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에 오빠가 너무 걱정되어서 연락했더니 오빠는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게임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에 정말 기뻐하면서 오빠의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저는 정말 오빠가 한국 회사에 일자리를 구해서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클라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잘 알려진 일본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사는 오빠가 있는 클라라 씨는 오빠가 한국에 여행을 올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일본과 한국에 대해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서 참 다른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인 알렉스 씨는 일본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는 걸 느끼면서 한국으로 이직을 꿈꾸고 있다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